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3월 4일 오후 2시 15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알아볼 내용은 이제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정세가 좀 많이 안 좋고,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이 국제 정세 이란 전쟁 때문에 이제 약간의 조정세가 좀 있었고, 하지만 나스닥이나 국내 주식만큼 조정세가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전쟁 이슈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이제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우선 좀 시작을 한번 해보면, 나스닥이랑 국내 주식이랑의 이런 괴리율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그동안 국내 주식이 엄청 잘 가고 있는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아예 안 가서 사실은 엄청난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사실은 국내 주식이랑 암호화폐랑 약간의 상당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말 그대로 주식이기 때문에 미래가치 밸류로 움직이는 거고,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밸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 유동성과 투자, 미래에 대한 뭔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좀 완벽하게 다른 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두 개를 공통 묶어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약간의 뭔가 이른감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스닥을 따라가는 그림이 훨씬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특히 이제 나스닥이라고 하면 뭐 엔비디아, 애플, 뭐 테슬라 이런 주식들이 크게 상승을 할 때마다 관련된 암호화폐 기업들, 뭐 AI 코인들, 뭐 그런 것들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나스닥이 조금 여기서부터 상승을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해줘야지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좋아질 수 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원유 전쟁 이슈가 사실은 뭐 소강 상태가 돼서 이제 트럼프가 하루 만에 전쟁도 끝날 거고, 중동 전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시점이라서 어느 정도 좀 그 전체 증시가 조금 밀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피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거는 사실 원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유 차트가, 이게 원유가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원유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외국인 투자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사실 고점에서부터 코스피가 거의 한 20-30% 하락을 한 거예요. 지금 20% 하락을 했죠.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평온합니다. 왜냐면 이게 코스피가 이렇게 고점에서 20% 하락한다 그래서 나스닥이 떨어지거나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 뭐 약간의 안 좋은 지정학적 리스크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자본이나 해외에 있는 원자재 같은 걸 수입을 해가지고 좋은 기술로 만들어 팔기 때문에 전쟁이나 그런 이제 해협 봉쇄나 그런 것들이 좀 시작이 돼버리면 사실은 그런 이제 원자재를 수입해서 이제 그걸 밸류를 만들어서 파는 나라들한테는 사실은 좋은 이런 이슈들은 아니죠, 전쟁 이슈가. 그런데 나스닥 미국이나 비트코인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풀려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코스피가 고점에서부터 하락을 하고 있는 단계가, 이런 돈들이 비트코인과 나스닥, 비트코인은 전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나 이런 국내 주식이 하락하는 것과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뉴스들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ETF가 지금 현재 이틀 동안, 그리고 지금 2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계속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순유입이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유출보다 유입이 훨씬 더 많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BTC ETF가 2거래일 이상 연속 순유입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 표로 보시면 지금 이제 2월 1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출량보다 유입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바닥이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또한 유출보다는 유입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뭐 사실은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그 블랙록이라고 하는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던 와중에, 그래서부터 작년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세 전쟁 터지면서 계속해가지고 블랙록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2월 13일부터는 매도량보다는 어느 정도 듬성듬성 매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이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지금 자리는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 딱 두 가격만 기억하시면 돼요. 1차로는 57K고요. 두 번째는 35K입니다. 지금 여기서 57K 가격만 지지해주면 사실은 이제 항상 우리가 프랙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뭐 가져왔다기보다 제가 이제 이렇게 프랙탈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2022년도와 지금 보시면 2026년도 4년 주기설, 뭐 사실은 4년 주기 맞잖아요. 4년 주기의 요 구간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 여기서 지금 고점에서 쌍봉의 형태를 만들고 ABC로 하락하는 패턴,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고점을 살짝 높여놓고 나서 ABC로 하락하는 패턴, 두 개가 어느 정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닮아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닮아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흰색 선 보이시나요? 흰색 선이 주봉상의 242평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에서 바로 V자 반등을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여기서 제가 이제 57K 선을 그려놨는데 57K 같은 경우에 주봉의 242평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주더라도 지금 자리 62K 자리, 63K 자리에서 계속 매수세가 사실 유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62K라고 하는 2월 6일날 만들었던 그 저점의 가격은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이 자리에선 어느 정도 꼬리를 달아주면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가격이다. 그럼 이 자리만 지켜주면, 그러니까 주봉상 57K 가격만 지켜주면 지금 비트코인은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자리에서 바닥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여기 고점에서부터 ABC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 보시면 168일입니다. 168일이에요. 자, 168일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하락을 하면 여기서부터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 자리에서부터 횡보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68일부터 그 다음 168일까지가 1차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컵핸들, U자형의 컵핸들 패턴을 만들거든요. 항상 주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런 U자형 컵핸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 바닥을 다지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U자형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안에는 92K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92K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 지금 보시는 2025년 11월달 요 지지했던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잖아요. 85K까지는 사실은 비트코인은 168일 안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얘가 뭐 두 배수가 횡보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은 2027년 4월달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85K 자리에서 하락을 한다면 이거는 계단식 하락으로 내려가는 요런 AB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그 다음 지지라인은 35K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비트코인이 무조건 뭐 100K를 간다 아니면 지금 비트코인이 35K를 내려간다, 그거를 사실 여러분들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32K를 간다고 한들 지금 비트코인이 35K를 간다고 한들 여기서 바로 35K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떠한 지지라인, 이 장기평 지지라인들에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바닥에서 첫 하락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강한 지지라인을 보여주고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볼륨을 한번 켜볼게요. 거래량이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지지와 저항,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지와 저항을 처음 닿거나 뭔가 처음 이제 만나게 되면 거기서는 거래량이 매우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242평선 처음 닿을 때 주가가 ABC로 내려가는 구간에서 거래량 없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242평선 처음 닿을 때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터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242평선 이탈하면서 내려갈 땐 또 거래량 없다가 이 저점 추세선 지지할 때 또 거래량이 터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근데 이거는 비단 비트코인 차트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항선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한 저항선 캔들을 찾아라. 오버스. 그래서 제가 오버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2월 22일 날 막 요럴 때 제가 막 15원 이럴 때 제가 추천해 드렸잖아요. 리딩도 해드린 코인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왜 드릴 수 있었냐면 직전에 매물대 자리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는 눌리더라도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항상 지지와 저항, 여기서 보시면 예전에 뭐 어떤 차트를 갖다 보더라도 주가가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그림을 만들 때는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주가가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다가 이 바닥을 다지는 그 구간일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요. 거래량이라는 게.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242평선까지 내려갈 때 지금 현재 거래량이 없다가 여기서 보시면 이 10월 10일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죠. 근데 이 거래량이 비단 내려가는 하방 압력의 거래량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거래량 캔들이 빨간색이라고, 그러니까 거래량 캔들이 음봉의 거래량 캔들이 터졌다고 이거를 매도 거래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왜냐면 이게 빨간 색깔, 그러니까 그냥 매도 거래량이라 그래서 이거를 누가 다 던졌다, 이거 꼬리는 안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매도의 거래량인지 매수의 거래량인지는 일봉도 봐야 되고 시간봉도 봐야 되고 분봉도 봐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차트를 쪼개서 보면 볼수록 이 거래량은 누군가 매수를 하려는 매수의 거래량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훨씬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 55K, 57K, 뭐 60K, 62K 요 구간은 지금 자리에서 누군가 계속해서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가격인 거지, 여기서 이걸 털어먹고 나가려는 움직임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57K를 지키냐 못 지키냐, 57에서 55까지를 지키냐 못 지키냐, 요것만 보시면 되고 요 가격만 지키면 비트코인은 85K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만 판단하고 우리는 그렇게 비트코인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비트코인 분석은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뭐를 투자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실 비트코인이, 그래 그럼 네 말처럼 비트코인이 뭐 반등 나올 것 같아, 내가 봐도 뭐 아예 뭐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뭐 70, 뭐 4나 75나 혹은 뭐 82까지는 나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뭐를 투자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를 투자해야 되냐면 미국이 어쨌든 비트코인의 주도, 암호화폐의 주도잖아요. 비트코인, 미국과 이제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이제 중심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밀어주는 걸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이제 이런 뉴스도 있어요. 2025년 11월 달에 엔트로픽, 미국의 AI 인프라에 73조 원 투자해가지고 내년 가동 목표라고 했던 뉴스가 있었는데, 이제 내년이면 올해죠. 근데 이제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챗봇 클로드 뭐 이런 이제 AI 인프라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요번에 전쟁을 하면서 AI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왜 그러냐? 드론 AI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는 옛날처럼 총 쏘고 옛날처럼 막 그 중국이 막 이렇게 물량으로 막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전쟁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정말 백악관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은 미사일 띵 나와가지고 드론이 나와가지고 진짜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까지 그냥 손가락 하나만으로 저 드론과 AI 기술 하나만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고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부상하고 점점 더 그런 기술적으로 좋아지는 게 바로 AI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며칠 전에 트럼프가 AI 인프라에 더 투자를 한다고 말을 했고,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올해 또는 내년부터, 늦으면 올해 한 6월 이상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실제 결과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AI 인프라라고 하는 AI 실제 그런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에 투자를 한 거가 정말 이제 실제 그런 뭔가 결과물로 나온다면, AI 인프라 다음은 뭘까요?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쉽게 얘기하면 철도길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박정희가 여기 경부고속도로 까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는 거지. 예를 들어, 자, 부산이랑 서울이랑, 서울이 위에, 그쵸, 서울이 위에 있죠. 서울이랑 부산이랑 경부고속도로 깔아가지고 인프라 깔았어. 자,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그 다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엄청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기술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코인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뭐 해산물이 많이 잡히니까 이 해산물을 가지고
빠르게 올라가서 서울에서 뭔가 더 많은 돈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냉동, 뭐 예를 들어 어패류 이런 냉동 이제 해산물들을 서울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는 뭐 예를 들어 콜드체인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냉동 탑차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냉동을 시켜주는 게 바로 코인의 기술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거예요. 이 정도 딱 이해가 됐으면 왜 우리가 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2025년까지는 코인 시장에서 AI라고 하는 건 약간의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AI 가동을 못하고 지금 사실은 버추얼 프로토콜, 니어 프로토콜로 뭐 해먹을 건데요? 해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AI 인프라를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코인은 사실은 작년까지는 이 기대감 하나로 올라간 거예요. AI 쪽이. 그런데 지금은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버추얼 프로토콜이나 니어 프로토콜이나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실제 미국의 기상청인가요? 거기에 이제 연결이 되면서 체인링크의 그런 정보 수집 기술을 통해서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는 단순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코인도 펀더멘탈, 즉 밸류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2026년은.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만 지금 자리에서 진짜 바닥만 잘 다져주면 AI 코인들, 정말 실체가 있는 AI 코인들, 그리고 밸류, 진짜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AI 코인, AI 기술주들을 여러분들, 기술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옥석가리기를 하셔가지고 좀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 롱폼 영상으로 매일 이제 그런 AI 관련 얘기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제 코인 투자하는 방법이나 그런 팁들을 계속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